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음악 수업을 해주는 바울쌤입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과거 남북전쟁 당시에 낮 동안에는 치열하게 전투에 지친 군인들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밤이 되면 양쪽의 군악대가 음악회를 열었는데요. 그러자 대치하던 군인들이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합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악의 선율이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명력이 있는 음악을 꾸준하게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시작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음악을 즐기고 또 공부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텐데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음악은 나의 친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 친구라는 단어를 조금 주제로 삼았냐면 마치 친구처럼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손쉽게 그 음악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그 마트에서 아마 알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틀 것이고요. 또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클래식이나 아니면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 음악들을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음악이 손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다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악을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름다운 발성법과 호흡법 것들을 익혀서 그것을 노래나 악기 연주나 이렇게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부분들을 잘 익히고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이렇게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윤택해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익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노래를 부르는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노래를 부를 때 자세는 당연히 머리를 곧게 세우고 턱은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 턱을 내 가슴 방향 쪽으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턱이 만약에 들리면 소리가 뒤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소리가 이쪽 앞쪽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턱을 조금 당겨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시선인데요. 내 시선은 한 45도 정도 높이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평보다 한 45도 조금 위쪽을 쳐다보면서 노래를 해야 소리가 눌리지 않고 아름다운 선율을 쭉 멀리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이 발성 기관을 사용할 때 입 안은 하품을 할 때처럼 입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품을 하게 되면 선생님 후두, 이 흔히 말하는 이 목이
조금 열어집니다. 소리가 잘 나오기 위해서는 목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쉽게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하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목을 조금 열어놓다 보면 소리가 잘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허리는 우리 사람의 척추가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쫙 펴시고 이 체스트, 이 가슴은 이렇게 오므라들으시면 안 되고 쫙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포즈처럼 가슴이 쫙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는 이 가슴을 핀다고 해서 어깨를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또 이 목에도 또 여러 가지 발성 기관에도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어깨는 축 힘을 조금 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두 발을 어깨 넓이 정도만 조금 벌리시고 중심은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긴장된 느낌으로 그렇게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체에도 힘이 들어가고 하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를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제 노래를 부르기 위한 자세들을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 머리를 곧게 세우고 턱은 당기고 시선은 약간 위를 보고 가슴은 열어놓고 허리도 펴시고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 계실 때의 자세는 이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뒤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하체의 힘이 지탱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노래를 하시면 어떨까. 제일 중요한, 물론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좋은 목소리란 뭐냐? 바로 울림이 있는 목소리가 바로 좋은 목소리입니다. 선생님은 성악가이기 때문에 성악가는 사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성악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악가란 울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소개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좋은 목소리를 내는 이 성악가는 반드시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는 울림이 있는 목소리. 자, 그런데 이 발성의 원리, 울림이 되는 원리는요, 성대와 이런 지금 이 광대에 있는 공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 숨을 넣고 후 내뱉으시면서 소리가 만나고 그 다음에 이 공명, 울리는 이 공명기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노래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의 이제 높낮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식으로 소리의 높낮이가 있는데 이 높낮이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성대로 성대를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계시다면 성대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생소리 낼 때 그 쓰이는 게 바로 성대거든요. 그 성대를 컨트롤해서 음의 높낮이를 컨트롤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성대를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조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대는 단순히 높낮이만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포르테에 큰 소리를 내고 싶다. 근데 노래를 배우지 못한 친구들은 단순히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소리를 지르려고 합니다. 악을 쓴다고 표현하죠. 소리의 어떤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호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한 소리를 내고 싶다면 압력이 있는 그 숨을 내뱉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앞에 촛불이 한 100개 정도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100개를 끄려면 내 숨을 얼마나 내뱉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내뱉어서는 100개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숨을 뱉어내야 되겠죠. 그 힘, 그때 사용되어지는 힘이 바로 소리의 어떤 강약을 조절할 때 쓰이는 힘입니다. 아마 여러분 절 따라해서 촛불이 100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초를 다 끄기 신용을 하시다 보면 배를 만지면서 하시다 보면 그 강한 긴장감이 배에 느껴질 것입니다.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소리를 그걸 이용해서 촛불을 끌 때 그 많은 촛불을 끌 때 그 힘을 이용해서 많은 숨을 좀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고 소리와 함께 내뱉으시다 보면 소리가 웅장해지고 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하여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성과 또 좋은 자세로 노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어디까지나 어떤 팁으로 삼고 내 스스로에 맞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내고 또 습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악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연습을 해보시면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중에 바로 호흡이 있습니다. 우리 노래할 때 쓰는 호흡은 어떤 호흡일까요? 호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흉식호흡, 좀 얕은 호흡이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호흡. 두 번째는 바로 복식호흡. 좀 나의 복부를 사용해서 하는 복식호흡. 이렇게 두 가지 호흡이 나뉘는데요. 노래할 때 필요한 호흡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아마 누구나 다 복식호흡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좀 연습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복식호흡을 그럼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가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제 가슴을 편 상태에서 코로 내 손에 장미꽃이 들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꽃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다 보면 이 횡격막, 이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이 바로 횡격막이 있는 위치인데요. 그 횡격막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배가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배가 이게 좀 부풀어 오르면 숨을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배 벽이 쪼그라들지 않도록 배 벽을 유지하시고 그 상태에서 배 벽이 꺼지지 않게 하는 상태에서 숨을 천천히 이런 식으로 숨을 천천히 조금씩 빼시다 보면 이 복식 호흡을 연습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은 숨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빼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조금씩 빼셔야 올바른 연습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연습한 뒤에는 이제 소리를 내봐야 되는데, 이제 배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숨을 넣으시고
이제 소리를 내뱉을 때 목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힘을 너무 주게 되면 탁한 소리, 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목에는 릴렉스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바람을 불듯이 아, 아, 이런 식으로 좀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또 호흡법 여러 가지들을 공부해 봤는데, 앞으로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